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3 공공경제론 제3장의 두 번째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3장의 두 번째는 6원리와 7원리, 3, 4, 5, 6이 돼 있잖아요. 5, 6, 4, 5, 6, 7로 돼 있는데 5원리, 6원리와 7원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원리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이거 말씀해 드렸고, 오늘 함께 하려고 하는 거는 기업들은 독점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기업들은 무엇을 위해 행동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해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는데, 그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그 기초 개념에는 뭐가 있냐면 경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학점을 따기 위해서 경쟁을 하잖아요. 이 경쟁을 통해서 이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그런 원리가 시장 경제의 원리인데, 그런 경쟁이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돈을 쉽게 또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쟁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경쟁이 없는 곳으로 가는 방법이 뭐냐? 독점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독점력은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독점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배우는 것이 제6원리고, 기업들을 잘 살펴보면 기업들은 독점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술로서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독점하게 되죠. 남들 다 하는 거 하면은 여러분들도 실력으로 따져볼 때 나만, 이 세상에서 나만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독점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이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아, 개인이나 이 단체가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독차지해 나가는 것을 독점이라고 불러요. 또는 그런 경제 현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는 홀로독, 모노폴리고, 두세 개가 같이 하는 거는 올리고폴리. 그래가지고 과점 이렇게 해요. 어? 한자도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한자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몇몇 기업이 어떤 상품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상태, 과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통신 시장은 과점이죠. 왜냐하면 세 개만 존재하잖아요. 통신 서비스를 KT, SKT, 그다음에 LG텔레콤 셋이 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과점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석유 기름 넣는 정유 시장도 S-오일, SK, 뭐 현대 이렇게 한 네 개 있잖아요. 이렇게 또 과점 이렇게 보는 거죠. 영어로는 모노폴리, 독점은 모노폴리. 물론 모노폴리가 이 미국에서 팔리는 보드 게임 중에 넘버 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는 호텔왕 게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 주사위 돌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하여튼 그거 이름도 모노폴리인데, 모노폴리인 게 이게 독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과점은 올리고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노폴리, exclusive ownership through legal privilege, command of supply or concerted action. 그러니까 legal privilege라고 하는 건, privilege는 특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담배는 누구만 해요? 한국 담배인상공사만. 우리 국내 담배는 그것만 하게 돼 있다면, 국내산 담배는 담배인상공사가 법에 의해서 독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기술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배워갈 거예요. 올리고폴리, a market situation in which each of a few producers affect but does not control the market.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독점처럼 완전히 다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몇몇 기업들이 전체를, 시장을 좀 지배하는 그런 관계를 올리고폴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독점의 반대 개념인 경쟁. 경쟁이란 무엇인가?
같은 목적에 대하여 기업의 목적은 뭐라고 그래요? 이윤극대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데 경쟁자가 있네. 그죠?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름. 비슷한 말은 경합, 다툼. 영어로는 competition.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뭐 고등학교 딱 3년만 공부를 했는데 초원에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천안 북일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천안도 큰 도시였어요, 저한테는. 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컴피티션을 외우고 있는데 나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동사로는 compe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ompete의 명사형 competition, contest란 말도 쓰죠. competition, 뭐 competitiveness, 여러분들 파생어도 이렇게 하시고 the act or process of trying to get or win something, such as a prize, 상 받는 거 다 컴피티션이잖아요. 우리 TV 프로도 다 컴피티션, 컨테스트 그런 쪽으로 다 나가잖아요. That someone else is also trying to get or win. The act or process of competing. Contest는 a struggle for superiority or victory. 꼭대기에는 딱 1등 하나만 뽑는 모든 스포츠나 문화나 이런 거 다 경쟁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이게 이 경쟁이 자본주의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이에크가 말하기를 이 경쟁은 디스커버리 프로시저, 우리 중에 누가 그걸 제일 잘하는가 알아내려면 높은 상금을 대고 이거 잘하는 사람 나와서 한번 겨뤄봐. 그게 씨름대회도 될 수 있고 야구대회, 축구대회, 월드컵 다 이런 것이죠. 그런 경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문제는 너무너무 우리가 피 터지게 경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쟁이 있으면 좋은데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이 경쟁이 자연적으로 없는 상태, 자연 독점이라고 이렇게 내추럴 모노폴리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담배, 인상공사가 담배를 하잖아요. 이 법이 그거는 우리 국내 담배는 담배 인상공사만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그래 돼 있어요. 법이 독점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라도 사업의 성질에 따라 생기는 독점.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독점이 아니고 아까 담배 인상공사는 인위적 독점이에요. 자연 독점이 아니고 인위적 독점인데 그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독점 상태를 자연 독점. 아까 이제 담배 인상공사는 제 말씀을 아까 자연 독점으로 했던 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구나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독점 상태가 되어 누리게 되는 사실상의 독점적 이 우리나라 초기에 철도, 가스, 전기 이런 사업을 깔 때 전 국토에 전봇대를 깔고 철도를 깔고 가스관을 놓으려면 너무너무 큰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네트워크를 깔아야 되는 그 장치 산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네트워크 산업이라고 하는데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렇게 돈 많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전기 우리 한전이 독점하잖아요. 철도 공사가 독점하잖아요. 이렇게 자연적으로만.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철도할 사람, 우리나라에서 전기할 사람 그러면 대기업들이 커졌기 때문에 나도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1960년대로 돌아가면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없었고 정부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공기업을 만들어서 이런 전기, 가스, 철도 산업을 키웠죠. 그래서 시대별로 다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는 이게 자연 독점이지만 지금은 자연 독점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natural monopoly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an industry where there is only one producer because of the nature of industry. 그 산업의 자연적 속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 자연 독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자연 독점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좋은 독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럼 특허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뭐 아직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해서는 좀 새로울 수 있는데 특허라고 하는 거는 파텐트라고 그래요.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일정한 권리, 능력을 주거나 이 포괄적인 법령 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 어렵죠? 공업 소유권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무슨 뭐 재산을 소유하면 그 소유권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특허권은 공업 소유권 이렇게 불러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에 의하여 발명, 실용신안, 의장에 대하여 독점적, 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으로 이거를 얻으려면 특허청에 우리 대전에 특허청이 와 있습니다.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 공고일로부터 몇 년? 20년간 여기 기술 관련된 좋은 독점 및 특허 실용신안이나 의장은 상표권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쪽을 실용신안이라고 그래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작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체육부에서 해요. patent라고 하는데 a legal document giving a person or company the right to make or sell a new invention, product or method of doing something and studying that no other person or company is allowed to do this. 그러니까 다른 건 못하게 돼. 만약에 이걸 어기면 법에 따라서 소송 걸려서 너 그거 내가 어겨서 특허권 침해해서 받은 돈의 10배를 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게 특허예요. 그래서 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들, 삼성전자든 LG든 어떤 기업들도 이 기술 관련된 특허를 내서 20년 동안은 내 특허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연구소가 많은 그런 기업들은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만든 물건을 다른 사람들은 못 만드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특허를 허용할까요? 경쟁이 좋은 거라고 그랬는데 왜 독점을 허용해 주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예를 많이 드냐면 우리 저기 약국에 가면 약들이 있잖아요. 마이신도 있고 뭐 다양한 아플 때 먹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망치로 팡 때려가지고 원심 불리게 샥 돌려버리면 화학 성분명이 나와요. 전체 100 중에 예를 들면 뭐가 몇 프로, B가 몇 프로. 우리 비타민처럼. 가지고 그걸 처음 만들 때는 실제 그걸 신약이라고 하는데 신약을 만들 때는 한 1조 원 정도가 들어가요. 새로운 약이 연구개발비로. 근데 누군가 만든 거를 따라가서 카피라고 하죠. 그걸 본떠서 만드는 데는 한 10억, 20억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이 신약을 만들려고 애쓰겠어요? 다른 사람 먼저 만들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다가 얼른 베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걸 캐치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약을 만들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인간을 살리려면 신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도 나도 다 남들이 먼저 만들 때 기다리고 있으면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면 20년 동안은 너만 만들어서 그걸 팔 수 있도록 국가가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독점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인간들에게 불행한데 이걸 만들므로 인해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좋은 독점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내는 실용신안이라든가 의장법도 마찬가지로 없던 걸 새로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하게 하고 20년간 독점권을 통해서 너가 투자한 연구개발 시 1조 원 네가 벌어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뭐 이야기하는 비아그라도 이제 다 끝났어요. 특허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카피하는 약이 다 나오고 있죠. 그거를 카피한 약 또는 제네릭, 일반 의약품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대부분 그동안 제네릭, 미국에서 만든 약 20년 지나면 누구도 다 똑같이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그냥 뺏기는 것만 했는데 지금 이제 삼성, SK, LG 이런 대기업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도 지금 신약이 만들어지고 있고 바이오 쪽의 산업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특허를 가지고 경쟁 없이 내가 비싼 돈에 독점인 경우에 가장 좋은 건 뭔지 알아요? 비싸게 팔아도 필요한 사람은 사게 돼 있어요. 비싸게 팔아도. 왜냐하면
저 사람만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경쟁자가 옆에 있으면 대전 학교 앞에 짜장면 집이 딱 하나만 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집을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독점이니까. 그러나 바로 옆에 계속 짜장면 집이 있어요. 야, 여기 너무 비싸네. 그럼 옆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독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구역 내에서 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려면 터지게 싸우는 그런 경쟁 세계보다는 그 세계를 레드 오션이라 바다로 따지면 너무너무 피 흘리게 싸우는 그런 레드 오션에 있지 말고 아무도 없는 오직 나만 홀로 있는 블루 오션으로 가라 하는 전략을 내세운 책이 있었는데 이게 블루 오션 스트래터지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옛날에 책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영어로 된 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Blue Ocean Strategy is referred to a market for a product where there is no competition or or very less competition. This strategy revolves around searching for a business in which very few firms operate or and where there is no pricing pressure.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막 가격을 깎으려는 그런 경쟁 압력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면 적게 사갈지라도 나한테 사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는 전략을 블루 당연히 연구개발 투자해서 세계에 특허를 내서 그 분야는 나만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라는 것이죠. Blue Ocean strategy can be applied across sectors or businesses. It is not limited to just one business, but let's first understand what is blue ocean.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blue ocean 상대 개념이 돼. From red ocean. 여러분들이 취업 시장, 공무원 시장, 그죠? 중소기업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우리 행정학과에서 지향하는 직장들은 다 red ocean이에요. 피 터지게 경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만의 독특한 능력, 역량이 있으면 여러분도 레드오션에 가는데 아니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쉽진 않죠.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예를 들면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딴다 그러면 그 분야는 김철애가 최고야. 이렇게 되면 그 영역에 있어서는 학자들도 독점력을 가지는데 맨 경쟁 시험 치러서 하는 것들은 레드오션의 세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블루오션, 레드오션 개념을 알으시라는 거죠. 좋은 독점이 있으면 나쁜 독점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하니까 돈을 쉽게 버네 하고 독점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그런데 혼자서 안 되고 몇몇이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통신시장 3개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유시장도 4개밖에 안 돼요. 밀가루도 몇 개밖에 안 돼요.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피 터지게 싸울 필요가 뭐 있어. 우리 한번 회의하자. 저녁 먹고 술 먹으면서 야 내일부터 기름값 우리 다 같이 리터당 2,000원으로 올리자. 아니면 통신료 우리 야 너무 싸게 하지 말고 좀 비싸게 해서 같이 돈 벌자. 이렇게 힘을 합치는 것을 카르텔이라고 해요. 기업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죠. 그러나 국민들에게 아까 제약회사가 만드는 거는 약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들만 돈 벌어 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아야 되는 나쁜 독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몇몇 개의 기업들이 합쳐서 지들들이 짱구한다고 그러죠. 또는 짬짬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가는 거를 카르텔이라고 불러요.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가지고 독점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기업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점에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업 결합론 이런 것들을 배우면 트러스트하고 다르게 이거는 카르텔이라고 부른다. A combination of independent commercial or industrial enterprise designed to limit competition or fix prices.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나쁜 독점을 잡기 위해서 딱 세종에 가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제 친구들도 뭐 거기서 국장하고 과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석유값이 너무 올라간다. 그럴 때 얘네들 담합한 거 아니야? 어? 짜옹한 거 아니야? 그 조사에서 만약에 했으면 국민들한테 손해를 미친 만큼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 경쟁을 안 하고 이 나쁜 독점을 만드는 걸 감독하는 기관이 어? 공정거래위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독점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는데 원래 그냥 경쟁 시장에서는 요 A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이해하면 좋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A라는 점에서 생산량도 많이 있고 가격도 싼데 낮은 가격에 더 많이 국민이 소비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반면에 독점자가 되면은 여기서 생산량을 줄입니다.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은 올려요. 그래야 돈을 쉽게 버니까 생산하는데 뭐 돈 들일 필요 없고 적게 만들고 비싸게 팔아요. 누구만 이익을 보느냐? 생산자만 더 이익을 보게 되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만큼 이게 A, B 요 삼각형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영어는 dead weight welfare loss 자중 손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 하버거라는 경제학자가 만들어내가지고 하버거 삼각형 이렇게도 불러요. 이만큼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상태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상태에 있는 것을 B 상태에 있는 것을 A 상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걸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점기업이 되면 어떻게든 이 경쟁을 안 하고 더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 설정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버스 탈 때도 사실은 일반인은 1,000원이면 학생들은 500원 이렇게 깎아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격 차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가격 차별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높게 가격을 매기고 조금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더 낮게 가격을 매기고. 그러니까 이 독점자들은 가격을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딱 눈치 보고 얘는 굉장히 돈도 많고 엄청 필요로 해. 그러면 비싼 가격에 팔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은 이 사람은 가격을 높게 매기면 안 사갈 것 같아. 그럼 좀 낮은 가격에 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가격 차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독점이 발생하면 이 독점하는 기업은 이익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후생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독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독점을 규제하게 돼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6원리까지고 7원리 넘어가면 7원리의 한 문장은 경쟁시장은 대체로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즉 시장 경제 원리는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상태가 없어요.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은 경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원리를 이제 경제 주체별로 하나씩 따져보는 거예요.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알바를 하면 알바할 때는 공급자예요. 그러나 시위에 가서 물건을 살 때는 소비자죠. 소비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소비자 경제학인데 소비자들은 어떻게든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이거를 utility maximization. 그러니까 소비자는 시장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죠. 동일 가격이라면 최상의 품질을, 동일한 품질이라면 가장 낮은 가격의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 늘 스마트폰에서 검색 가격 비교 사이트 보면서 똑같은 제품이라면 낮은 가격, 그죠? 동일한 가격이라면 더 좋은 거. 이걸 합친 말이 뭐예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이라고 그랬죠. 요즘은 가심비,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 똑같은 가격이라면 그 중에서 가격, 그래? 심리적으로 흡족한 거, 조금 더 비싸더라도 내 마음에 흡족한 거, 가격과 심리적 만족. 요거 두 개 함께 보는 가심비 이렇게. Utility maximization refers to a concept that individuals and firms seek to get the highest satisfaction from their economic decision. 자기가 결정한 곳으로부터
내가 최고로 만족할 만한 선택을 했어.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게 효용 극대화 원리. 시장에서 생산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Profit maximization, 이윤 극대화라고 그러죠. 생산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동일한 가격이라면, 동일한 가격이면 나는 또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1,000원에 파는 거 어떻게든 원가를 절감해야, 비용을 절감해야 마진이라고 그러죠.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동일한 제품이라면 어떻게든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요. 근데 괜히 높은 가격 팔다가 동일 제품 가지고 딴 손님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독점력, 이전에 생각한 블루오션에 가려면 특허권이 있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못 만드는 좀 나쁜 독점으로 카르텔을 만들어서 비싸게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모든 이윤은 뭐예요? 이윤 극대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여러분들이 물건 팔면 매출액이라고 그래요. 매출액에서 코스트, 원가, 비용을 뺀 그 마진을 profit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profit maximization occurs that at the highest gap between total revenue and total cost. 그런 그렇죠?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만큼 물건 판 게 다 나한테 이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을 빼야 돼요. 1,000원에 사가지고 1,000원에 팔면 이익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인건비가 나간 손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판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윤 극대화, 이윤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경쟁 시장이 어떻게 작동되는 원리, 이게를 여러분들 사탐 때 배웠겠지만 이게 아까 독점 시장이랑 좀 더 어렵지만 이게 일반적인 그림이에요. 공급 곡선, 이것이 수요 곡선이 있으면 시장에서 공급 곡선과 시장 곡선이 만나가지고 여기서 가격이 형성되죠. 이거 마켓 프라이스, 시장 가격 또는 균형을 이룬 가격이라고 해서 이퀴리브리엄, 균형 가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가 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요 위에만큼 이익을 보는 거예요. 정말 필요했던 사람은 나는 이거 2,000원에 줄 수도 있는데 시장에 가보니까 1,000원에 팔아요. 그래서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도 물건을 사면서 아이 고맙네. 나 이거 2,000원에 살라고 그랬는데 여기 시장에 와보니까 1,000원밖에 안 하네. 그런 소비자의 마음이 또 컨슈머 서플러스라고 하는 소비자 잉여를 말해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지금 1,000원에 팔리는데 나 아주 잘 만드는 사람은 이거 100원에 만들었어요. 100원에 만들었는데 1,000원에 팔리네. 어이구 나 이익이 이만큼 났어. 어? 점점 어떤 사람은 500원에 만들어서 시장에 1,000원에 팔아요. 나도 500원 이익이 났어. 이거는 프로듀서, 생산자 잉여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장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교환을 하면 모두가 이익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소비자도 이익을 보고 생산자도 이익을 보는 거예요. 자급자족할 때는 이런 잉여라는 게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직접 하는가 잉여 남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고생해서 내가 한 거니까. 그러나 시장에서 바꿔 교환을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도 이익을 보고 생산자도 이익을 보고 이 합치면 사회적 잉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폐쇄 경제보다는 개방 경제, 즉 시장 경제가 훨씬 더 이 잉여를 가지고 또 다른 걸 만들어내고 인류가 발전해 오는 원리가 이 잉여, 서플러스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도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지금 꼭 필요한 건 쓰고 나머지는 저축했다가 그걸로 내가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산다든가 뭐 기계를 산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원리를 시장 경제의 원리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비자 잉여가 뭔가, 생산자 잉여가 뭔가, 사회적 잉여가 뭔가, 이것이 돌아가는 마켓 메커니즘, 시장 경제 원리가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게 하는 힘, 그리고 시장 경제 원리고, 그것을 우리 경제학에서는 가격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소비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될까? 제일 먼저 보는 거 가격이에요. 신문에 쫙 여러분들 열어보면 네이버에도 금융 쪽 열어보면 빨간 글씨로 쫙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다 가격이 나와요. 가격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죠. 생산자들도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가격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운전한다고 생각하면 마치 저 앞에 있는 신호등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격을 딱 보고 빨간불이네.
우리는 stop. 초록불이네? 가도 돼. 이런 것처럼 신호등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우리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세련된 표현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는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사람들이 가격 보고 알아서 결정해. 그러다 보면 이 시장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이 선택되게 돼. 이런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 시장 경제의 원리다. 그래서 invisible hand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왔다. 반면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사회주의 경제는 시장이었습니다. 너는 이런 일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거는 손모가지가 보여요. 이건 비지블 핸드죠. 그렇죠? 응? 스스로 그냥 알아서 하도록 안 보이게 이 시장 경제가 돌아가게 놔두면 invisible hand. 반면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공무원이 나서서 이거 해, 이거 해 하면은 비지블 핸드. 그래서 이 시장 경제 원리는 정부가 나서서 하는 사회주의 경제는 망하고 시장 경제 원리는 흥한다. 이런 개념이 시장 경제의 원리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원전을 찾아가면 아담 스미스는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세계가 led by an invisible hand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한다. To make nearly the same distribution of the necessaries of life.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이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즉 아까 그 가격 원리, 시장 원리에 따라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담 스미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3장 두 번째 강의로서 6원리, 7원리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제 4장에 가면 7, 8, 9 원리를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3장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